그 위험성 평가 절차는 이거는 이제 그 도표로 나와 있는데 이건 그림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왜 좀 그림을 이해하시라고 하냐면 우리가 글씨를 읽기는 되게 어렵거든요. 외우기는. 그래서 사전 준비 단계를 보시게 되면 위험성 평가 실시 규정은 이게 양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참조만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뒤에 보여드릴 거고 어떻게 수정을 하면 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평가 대상을 선정해야 돼요. 근데 평가 대상을 선정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우리 뭐 이상수 위원님도 업체를 가면 뭐 자재 구매도 있을 거고 총무도 있을 거고 생산도 있을 거고 QC도 있을 거고 납품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각각의 부서장을 다 만들어 가야 되는데 누구를 볼지 모르잖아요. 그럼 여기서 뭘 달라고 해야 되겠어요? 회사의 조직도를 달라고 해야 돼요. 네. 회사의 조직도를 갖고 그냥 조직도가 아니고 조직도에 각각의 팀장들 이름도 있고 누가 어떤 직책이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조직도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조직도를 보고 대표나 아니면 산업안전 책임 관리자한테 이분들과 같이 미팅할 수 있게끔 시간을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각각에 대한 부서별로 미션을 주는 거죠. 우리가 그 미션을 수행하고 지금까지 일어났던 거나 특히 아차 사고나 이런 부분을 뭔가 좀 수기를 써서라도 주십시오 라고 해서 백데이터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사전 준비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전 준비 단계가 없는 상태에서는 위험성 평가 자체가 안 된다. 또 이 관리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전 준비는 아예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 소설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건 생각이 있어야지 소설이 써지고 그림 그리는 것처럼 위험성 평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생각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면 백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는 절대 위험성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 후반부에 평가에 필요한 각종 자료 수집이 결국 산재사고에 대한 리스트거든요. 그래서 이런 산재사고에 대한 리스트를 갖고 우리가 4x3나 뭐 3x3 아니면 4x5 뭐 이렇게 어떤 매트릭스에 의해서 이 위험성 평가를 어떻게 실행할 건지, 그러면 이 회사는 단계를 좀 나눠야 돼요. 이 단계를 나눌 때 이 위험한 사고가 많이 나느냐 경미한 사고가 많이 분포되어 있느냐 라고 하면 경미한 사고 많다라고 얘기하면 위험성 평가를 크게 여러 가지 단계를 구분하지 않아도 돼요. 제일 간단하게 3 곱하기 3으로 할 수 있으면 돼요. 근데 얘네들은 뭐 짜잘한 사고서부터 상호사고까지 여러 개가 쭉 났다. 그럼 얘는 위험성 평가를 세분화해야 되겠죠. 왜 세분화를 해야 되냐면 각각의 위험 요소를 찾아내려면 너무 단순하게 해서는 그 위험 요소를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위험성 평가에 대한 각종 지표를 보고 얘네들을 어떠한 형태의 위험성 평가에 구분을 하실 거냐라는 걸 충분히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거에 따라서 위험 요인에 대한 부분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장 순회를 해야 되는데 내가 건설을 하나도 몰라, 기계를 하나도 몰라, 화학을 하나도 몰라, 환경을 몰라, 가나 마나야 이거는. 그래서 위험성 평가가 기계, 전기, 화학, 건설 4개 분야로 분야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 위험성 평가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도 안전보건관리자라는 사람들이 4개 직종으로 돼 있고 그 4개 직종에서 각각의 위원들을 선임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위험성 평가 순회 점검을 하시러 갈 때는 반드시 회사의 어떤 그 사업자 등록증을 보고 아니면 회사 소개서나 이런 걸 반드시 받아보시고 어떤 형태인지, 그렇게 회사를 가셔서 보실 때는 전체적으로 쭉 보시면서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었죠. 담당자나 최고 책임자, 현장 관리자라고 하더라고. 그럼 그 사람들 모르니까 이거는 어떻게 시스템에 들어가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다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 녹음기만 자연스럽게 켜서 시스템만 눌러놓으면 돼. 그렇게 하고 지나가면서 사진을 찍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이런 거 얘기할 때 이런 거 쭉 시스템 보고 오면 여기서 그림이 그려지고 위험성 평가가 되고 그 사진을 찍은 걸 가지고 각 기계별로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갔는데 이 담당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뭔가 기계적인 부분도 하나도 이해를 못했어, 현장에 대해서 공정과정도 이해를 못했어, 그렇지. 위험성에 대한 부분 하나도 데이터를 못 들었어. 그러면 위험성 평가를 할 수 있는 요소를 하나도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네. 네. 그래서 이 2개가 기초 체크리스트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위험성 평가는 뭐예요? 그 다음부터는 추정이라는 건데, 이 추정이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빈도와 강도 말씀드렸잖아요. 몇 번이 발생을 했고 사고의 위험이 사망사고가 났느냐, 중증이냐, 경증이냐를 이 부분을 갖고서 얘기를 하는데 기계를 돌면서 이 기계에서 사고 난 적이 있나요? 없나요? 이게 우리는 그 질문만 하면 돼요.
그 이 책임자한테. 그러면 이 기계는 뭐 우리가 지금까지 쓰는데 한 번도 사고가 없었는데 쭉 데리고 가지. 이 기계가 이상하게 사고가 많아요. 이걸 고사를 하지 않나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기계에 대해서 우리는 시스템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 거지. 안전장치는 있는다? 물어보는 거지. 안전장치는 있어요? 안전장치 있는데 왜 사고가 날까요? 그럼 그분이 얘기하는 거지. 안전장치와 별개로 주변 기기에서 발생한 사고가 있다. 그러면 얘가 회전운동을 한다라고 얘기하면 회전운동에서 말려 들어간 사고가 났을 거고 끼임 사고가 났을 거고 이런 여러 가지 사고가 났을 거거든요. 아니면 낙하나 아니면 얘가 뭔가 좀 혼합기라면 비례나 이런 사고가 날 거예요. 그럼 그런 사고 유형도 이분이 다 말씀을 해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현장 책임자를 동행해서 한 바퀴를 돌아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그거다라는 거죠.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내가 알고 있는 전문적인 영역이 나오면 거꾸로 질문을 하는 거지. 이 부분에서 제가 이렇게 좀 기계를 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쓰시면서 사고 유형이라는 건 없었는지요? 라고 얘기하게 되면 그분들이 이제 그 부분을 갖고 이제 다시 또 말씀을 해주시겠죠. 그럼 또 다른 데이터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까지 사전 준비나 유해 위험이나 위험성에 대한 추정까지 된다면 결국 위험성을 결정하는 건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위험성을 결정한다라는 거는 박해덕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바닥에 기름이 있어. 그래서 이 낙하사고 아니면 전도사고 발생했단 말이에요. 전도사고가 발생했는데 몇 번이 났느냐. 그럼 이 바닥에 왜 기름이 생기는지를 우선적으로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척을 하는 과정이라든가 물건을 만들어서 적치를 하는 과정이 있다. 그러면 물건의 적치 부분을 옮겨야 된다. 그럼 이건 어떻게 돼요? 이 업무적으로 이 위험성을 결정하는 데서 최하등급으로 갈 수 있잖아. 내가 넘어져서 팔이 부러지고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이게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거지. 그러면 위험성 등급은 제일 하등급으로 가장 낮음. 근데 갑자기 지나가다가 미끄러져서 뇌진탕으로 갔다. 근데 이게 1년에 2-3번씩 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즉시 시정을 해야 되는 거지. 즉시 시정할 만큼 해서 위치를 바꾸든가 아니면 밑에다가 이 어떤 기름을 좀 받아놓을 수 있는 커버를 만들든가 다른 뭐 바구니를 만들든가 해서 기름이 외부로 흘러나가지 않게끔 사장한테 즉시 보고를 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 이런 거를 결정하는 게 이제 위험성의 결정인 거예요. 여기까지는 혹시 이해 가셨어요? 네. 네. 그래서 되면 이제 그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해덕이 가다가 전도에서 넘어졌어요. 근데 왜 넘어졌냐? 기름이 있었다. 그러면 그 밑에 뭐 이렇게 흔히 얘기하는 천이나 이런 걸 깔아서 기름을 흡수하게 하면 슬립이 안 생기니까 넘어지면 당장은 위험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바닥 기름에 이제 이 감소 대책은 이렇게 되는 거죠. 감소 대책은 현재 상황. 박해덕이 바닥에 기름에서 슬립, 전도사고 발생했어. 그러면 감소 대책 수립은 바닥에 기름을 수시로 제거를 하거나 닦아내든가 아니면 그 밑에 구지포나 구지포를 깔아서 슬립을 방지한다든가 이게 감소 대책 수립의 실행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쓰는 거지. 원인과 실행 대책을 쓰면 이 5번까지 끝나는 거예요. 네. 그럼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시트 한 장으로 딱 돼 있어. 시트 한 장으로. 빈도, 가능성. 그래서 얘를 이 빈도를 만약에 3곱하기 3으로 했다. 그러면 점수를 뭐 넘어져서 전도되는 게 뭐 1점이다. 근데 강도는 팔이 부러질 수도 있고 아니면 뇌진탕으로 해서 갈 수도 있으니까 얘를 최고 3점으로 했다. 1 곱하기 3이 3점 아니에요. 네. 그러면 3점은 제일 낮은 점수니까 3 곱하기 3이 9점이 제일 높은 점수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 3 곱하기 3에 대해서 빈도와 강도와 위험성이 결정이 되면 대책 수립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닥이 미끄러워서 이 전도될 수 있는 부분을 결국 대책 수립은 바닥에 구식포를 깔든가 수시로 기름을 제거하는 것까지 해서 대책 수립까지 이렇게 되면 위험성 평가의 한 꼭지가 끝나는 거죠. 바닥, 이 박해덕이 하고 있는 이 시스템에 대한 기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돼서 위험성 평가 하나가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 기계가 몇 개라는 거지? 10개면 10개를 해야 되는 거지. 10개면 기계가 10개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비싸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위험성 평가를. 근데 좀 큰 공장 같으면은 기계가 한 30개 있어요. 그러면 각각의 30대의 기계가 프레스가 똑같이 50톤 있어도 이 50톤짜리에 대한 뭐 A 회사, B 회사, C 회사가 있잖아요. 근데 A 회사는 10개야. 그러면 A 회사 1번, 2번, 3번을 갖다가 다 리스트를 찍어서 붙여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얘에 대한 규격, 그 품명, 몇 톤짜리를 써놓고
작업자 누구, 위험성 평가 누구 해서 사인 받고 B 10개 사인 다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위험성 평가의 실질적인 부분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림으로 머릿속으로 잘 상담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전 준비, 뭐 유해 요인 파악, 위험성 추정, 결정, 위험 감소 대책 및 수립을 해서 위험성 평가를 실행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뒤에 나오는 부분은 그 코라스의 표준 위험성 평가 양식인데요. 그 양식에 따라서 내용을 기입하고 작성을 하면 그렇게 어렵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